준공 8년 된 매물의 대변신, 뜻밖의 대인기. 좀티앤 비치 바로 앞 에라스 원베드. 태국 리모델링의 현실을 전합니다. 이 방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한국과 파타야를 오가며 크립토와 해외 부동산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와우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주로 파타야 부동산, 자산 운용,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 막 좀티앤비치 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아침 공기는 참 기분이 좋네요. 햇빛, 이 푸른 하늘, 그리고 바다, 최고입니다. 여기는 좀티앤비치 남쪽인데 여기서 비치로드를 따라 달려 에라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말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좀티앤비치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넓은데 이 구간은 해변도 넓고 분위기가 아주 여유로워 추천합니다. 호텔과 세련된 레스토랑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앞으로 더 세련되게 발전할 것 같고요. 마침 이 근처에 지난번에 올렸던 메리어트도 생겼죠.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아직 오픈 전이었지만요. 새로운 레스토랑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멋진 나이트 마켓도 있어서 기대되는 지역이에요. 여긴 제가 자주 가는 신타케네요. 자, 이 근처에 에라스가 있습니다. 이 주변엔 인기 콘도가 정말 많아요. 리플렉션, 에라스, 그리고 시터스. 인기 만점의 비치프런트 하이라이즈 콘도들이 늘어선 곳입니다. 오늘은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으니 아침에 좀티앤비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조깅이나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죠. 물론 차나 바이크로 달려도 기분 좋아서 추천합니다. 이런 맑은 아침의 해변은 정말 최고네요. 지금 막 해가 떠오르고 있고 시각은 7시 40분쯤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에라스, 이곳의 한 유닛을 꾸미게 되어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정문 앞에도 이렇게 풀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 에라스. 웅장하게 솟아있네요. 에라스 비치프런트 콘도미니엄 좀티앤 파타야. 2017년 준공 38층짜리입니다. 약 8년 된 콘도죠. 매우 차분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긴 비치프런트에 풀이 있어 바다에서 수영하고 모래사장에서 쉬고 바로 이 풀에서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오션뷰와 바닷바람을 느끼며 쉴 수도 있죠. 이곳은 이 넓은 부지에 333유닛 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느긋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께 최고의 매물이라 봅니다. 건물은 좌측동과 후면동 두 채가 있고 주차장은 뒤쪽 동에 있습니다. 지금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주차장도 널널해서 1층 그랜드 플로어에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1층에 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차면 위층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는 거의 올라가 본 적이 없네요. 오늘도 로비 바로 앞에 주차했습니다. 그럼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 이 문도 좋죠. 묵직하면서도 목재로 세련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비도 아주 널찍합니다. 늘 느끼지만 파타야 콘도들은 한산하고 공간을 넓게 써서 참 좋아요. 이번에 여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로비 분위기도 보여드릴게요. 밝고 아주 산뜻합니다. 청결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큰 소파가 많이 비치돼 있어 카페처럼 편히 쉴 수 있어요. 콘센트도 있어 노트북 가져와 작업하기도 딱 좋습니다. 더 보여드리려고 뒤쪽도 가볼까요? 자전거와 바이크 거치 공간이 있고 그리고 농구 코트와 작은 공원 같은 공간도 있습니다. 후면에서 본 에라스는 이런 느낌. 그럼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은 5층에 있어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풀, 헬스장, 사우나,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키즈룸, 게임룸, 당구대까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널찍하죠. 요즘 새 콘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해마다 이르 업그레이드 되지만 이 시기 콘도들은 특유의 개방감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공간 전체에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 보세요. 정말 넓죠? 각 시설이 아주 넓고 이용 인원도 적어 거의 전세처럼 쓰게 됩니다. 창도 많아 밝고요. 그리고 천장이 정말 높습니다. 이런 느낌. 여긴 5층이지만 매우 럭셔리한 시설 공간이에요. 그럼 다른 곳도 볼까요? 여기가 키즈룸입니다. 아이들 놀이터인데 여기도 넓네요. 파타야 콘도에는 이런 키즈룸이 대부분 갖춰져 있어요. 풀가든 외에도 이런 놀이 공간이 있으면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죠. 이 계단을 올라가면 이쪽에 전용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나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참, 1층 로비에도 미팅룸이 있었죠. 세대수가 적은데도 시설이 매우 충실한 게 대단합니다. 이 공간도 꽤 넓습니다. 저는 좋은 공간이 좋은 라이프 스타일과 삶을 만든다고 믿어요. 콘도에 살면 매일 깨끗이 관리되고 유지보수도 완벽합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아요. 반짝이는 고급 공간, 바닷바람과 아로마 향, 그리고 눈이 트이는 풍경. 아침에 일어나 풀로 내려와 이런 곳에서 쉬기만 해도 크게 힐링됩니다. 그럼 다음 시설을 볼까요? 오른쪽은 헬스장, 요가룸, 사우나입니다. 먼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헬스장이 있는데 피트니스룸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엔 최신 장비가 가득한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넓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련됐어요. 관리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정갈하게 정돈되어 훌륭합니다. 결국 장비가 좋아도 안 가면 무용지물이니까 파타야 콘도의 거의 필수인 헬스장을 꼭 활용해보세요. 여기는 요가룸입니다. 스트레칭 하기에도 이 요가룸 하나만으로 꽤 넓어요. 스트레칭은 몸과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역시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럼 여기서 풀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와, 기분 좋게 바람까지 붑니다. 요즘 신축 콘도는 루프탑 풀이 멋지지만 이 시기의 콘도들은 저층에 넓은 풀이 있어요. 여기도 5층이라 고층은 아니죠. 비치 프런트라 5층에서도 충분한 뷰가 나옵니다. 훌륭한 오션뷰 인피니티 풀. 생각해보면 처음 파타야에 왔을 때 콘도에 풀이 있다는 사실부터 놀랐어요. 이젠 풀과 헬스장이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한국에 살 땐 아파트에 풀이 있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아침에 내려오면 바로 헬스장이 있고 바로 수영도 할 수 있다니. 게다가 바다를 보며 바닷바람을 맞고 저녁엔 석양까지 볼 수 있다니. 이야말로 꿈의 라이프라고 느꼈죠. 그나저나 여기 풀은 넓고 한산해서 최고네요. 정말 파타야 콘도는 대체로 이런 느낌입니다. 항상 어딜 가도 한산해요. 거의 전세 수준. 그리고 파타야 좀티엔에선 이렇게 여유롭게 수영하다 보면 헐리우드 스타 같은 미녀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와서 일광욕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일상다반사예요. 물론 남성도 배우 같은 탄탄한 체형의 근육맨을 자주 마주치죠. 이것도 흔한 일상입니다. 자연스레 의식 수준이 올라갑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어요.
또한 카톡으로 유튜브에서는 공유할 수 없는 부동산 정보나 매물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중고 리세일 유닛을 예쁘게 손보자는 주제로 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이것저것 낡은 느낌이에요. 완전 너덜너덜하진 않지만요. 이대로는 쓰기 어려우니 예쁘게 정비하려 합니다. 이 유닛은 벽지를 새로 붙여봤지만 벽과 바닥 손상이 심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발코니에 있던 의자들입니다. 야외에 두면 역시 세월에 달아 너덜너덜해지죠. 버리기로 하고 수거했습니다. 원 베드룸인데 최대한 소액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구도 새로 들여 깔끔한 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 번 발품을 팔며 매일 구상을 넓히고 라자다와 주변 인테리어 숍에서 여러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 근처엔 인테리어 샵이 많아요. 택배가 연달아 도착하고 있네요. 제가 데코할 땐 라자다에서 꽤 많은 양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박스로 오면 방까지 옮겨 개봉하고 설치하는 꽤 큰 작업을 하게 되죠. 매일 물건이 와서 꽤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데코 아이템을 고르고 쇼핑하는 걸 저는 정말 좋아해요. 항상 설레고 즐겁습니다. 여긴 준공 8년이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해서 바닥 일부가 햇볕에 들떠 있었습니다. 벽지도 들뜨고 벗겨진 곳이 있어. 가끔이라도 사용했으면 이 정도까진 아니었을 텐데요. 신기하게도 부동산은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상합니다. 지금은 근처 마켓에 와서 청소기, 포트 등 여러 가지를 사러 왔습니다. 침구 세트도 사왔으니 베드메이킹도 하고 이것저것 진행하겠습니다. 목표는 쇼룸 같은 화사한 공간. 과연 어떤 방이 될까요? 처음 있던 쿠션인데 콘셉트를 바꿀 거라 전부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가구들을 조립합니다. 방에서 상상하고 매장에 가서 보고 또 상상하고 그 다음 망설임 없이 연달아 구매합니다. 오늘은 이 가게의 샹들리에를 보러 왔습니다. 과연 온라인으로 사는 게 나을지 매장 전시품을 사는 게 나을지 고민도 되는데 사실 매장 제품은 재고 이동과 설치까지 시간이 엄청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자다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맞다, 에어컨이 안 들어왔었죠. 꽤 더운 가운데 고생했어요. 발코니는 청소하고 새 가구를 놓아 깔끔해졌습니다. 테이블 데코로 꽃과 소품을 배치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이 잠깐 올라와 있긴 하네요. 여기도 전부 청소했습니다.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꽤 세련된 분위기가 되어가네요. 하지만 기존 쿠션과 테이블이 남아있어 그 부분은 교체할 예정입니다. 침실엔 이런 관엽식물도 들였습니다. 뒤쪽 벽지는 교체해 새 집처럼 보입니다. 화장실은 병이 부분이 이렇게 헐거워져 있네요. 또 바닥이 들뜬 곳도 있어 보수할 겁니다. 늘 함께하는 사장님들과 콘도 담당자분께 부탁드려 고치겠습니다. 작업 중에도 어색한 부분이 많아 한국에서 온 친구에게도 봐달라고 했습니다. 조언을 듣고 의견을 반영해 다듬어 갑니다. 이런 건 여성의 감성이 빛날 때가 많죠. 예리한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바다 바로 앞이라 넓은 모래사장에서 놀다 바로 콘도로 돌아오기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가운데 콘도가 에라스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이런 풍경이 됩니다. 멋지죠?
파타야의 노을은 매일 표정이 달라요. 아침, 낮, 저녁, 밤의 해변이 모두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상하게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노을을 보며 맥주 한잔하고 쉬는 게 최고죠. 또 이 콘도의 풀에서 수영해도 좋습니다. 풀도 라이트업도 해서 아주 예뻐요. 이게 에라스의 밤의 얼굴이죠. 분위기가 달라져서 좋죠? 맞아요. 여기 풀은 조금 얕아서 낮 동안 물이 햇빛에 덮여지는지, 저녁에 조금 쌀쌀해도 물이 미지근해서 들어가면 힐링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라자데 주문한 샹들리에가 도착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이 따로 와서 난이도가 꽤 높아요. 단골 기사님을 모셔 천장 배선을 확인 중입니다. 이런 인테리어 디테일은 늘 상의 드리는데 항상 멋지게 해결해주세요. 자, 보세요. 이 벽지는 햇빛 탓인지 이렇게 들떠 벗겨졌습니다. 사실 한번 콘도 직원분께 재시공 받았는데 완성도가 너무 낮아 기사님과 상의해 다른 팀으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잘못된 시공에도 클레임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면 바로 대응해 주겠지만 태국에선 전혀 통하지 않죠. 문화가 다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태국에선 해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좀 변덕스럽습니다. 마감이 별로라든지 공사 후 방이 많이 더러워져 있다든지요. 그런 일이 흔합니다. 이번에도 침대 소파 쿠션을 먼저 드렸는데 더럽히지 말라 했음에도 꽤 지저분해졌더군요. 그래도 어쩔 순 없죠. 직접 빨고 청소하면 되는 일입니다. 처음엔 그런 작업 방식에 저항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싶어도 지금은 이곳 방식을 이해해 예민해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펜나이 정신이죠. 일부러 와서 작업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점점 완성되어 가네요. 여기는 거실로 램프를 달고 라운지 체어를 배치했습니다. 샹들리에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 한 면을 거울로 마감했습니다. 거울 마감 덕분에 오션뷰가 한층 넓게 펼쳐집니다. 이쪽 침실은 깔끔하게 베드메이킹 해두었습니다. 이 조명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조명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관엽식물과 창가 테이블을 배치해 휴식 공간을 늘렸습니다. 이제 방이 조금 쇼룸 같아졌다는 느낌입니다. 발코니에는 이런 의자도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오션뷰를 천천히 즐기고 싶어서요. 어떠신가요? 소품도 사와서 과일을 놓고 꽃도 장식했습니다. 주방에도 그릇과 냄비 등을 진열해 보았습니다. 자주 보는 콘도 쇼룸 느낌이 나죠? 여긴 오션뷰가 뛰어나니 그 장점을 살리는 인테리어가 좋다고 봤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더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대략 완성됐지만 데코는 끝이 없죠. 더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깁니다. 하지만 예산도 있으니 고민이 필요하죠. 무턱대고 사다 보면 끝도 없고 방도 좁아집니다. 가능하면 기존 물건을 살리면서 진행합니다. 이 테이블을 사봤는데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메인 테이블은 좀 더 좋은 걸로 하자 해서 라자대에 다시 주문했습니다.
네,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은 했는데 이렇게 목틀 안에 들어있네요. 이걸 어떻게 열지 싶은데 근처 가게에서 톱을 사와서 이 목틀을 잘라 열려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직접 해야 해서 꽤 힘듭니다. 말처럼 쉽진 않네요. 아, 사실 이건 리비에라 말리부 쇼룸에서 본 테이블입니다. 이걸 드리면 좋겠다 싶어 주문해봤어요. 매일 다양한 콘도의 데코룸을 보며 좋은 디자인은 배우고 참고합니다. 따라해보며 제 디자인에도 녹여요. 그렇게 조금씩 수준이 올라간다고 느낍니다. 이것도 3년, 5년 뒤에 보면 그땐 아직 부족했네 라고 느낄지도요. 다만 지금의 제 기준에 납득 가는 공간으로 손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션 색감도 더 밝게 바꿨습니다. 아, 이런 거요. 책을 겹쳐놓고 쿠션을 사선으로 두는 연출 같은 것들. 이런 연출도 여러 쇼룸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가짜 과일이나 빵을 장식하는 것도요. 보기엔 쉬워도 직접 사다 보면 미묘하게 안 맞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대로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꽤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사진으론 괜찮은데 실물은 너무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톤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나요. 그런 일도 생기고 아깝지만 한번 산 걸 다시 고르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도 조금 더 밝았으면 좋았을까 하고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현재는 이 정도로 정리됐습니다. 와인 쿨러도 두고 이런 느낌이에요. 주방 데코도 소소한 소품에 신경 썼습니다. 고를 때도 비슷한 것 중 더 저렴하면서도 보기 좋은 걸 택합니다. 아, 주문했던 테이블도 완성됐어요. 디자인이 꽤 괜찮지 않나요? 저는 거주성보다 머무는 느낌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데코된 실내에서 아로마 향을 느끼고 기분 좋은 음악을 틀고 천천히 쉬는 것이 최고의 사치죠. 단골 연출인 모자도 사왔습니다. 왜인지 침대 위에 모자, 이것도 쇼룸에서 자주 보이죠? 이 샹들리에도 세 가지 색으로 전환되어 밝은 톤, 웜톤, 중간톤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라 발코니가 어둡지만 낮에 보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이 흔들의자, 요즘 제 최애 아이템입니다. 밤에 오션뷰는 조금 쓸쓸하지만 해변 라이트업 덕에 또 다른 멋이 있어요. 아직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일단 형태가 갖춰졌으니 낮의 방 모습도 남겨두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하고 아로마 향이 최고입니다. 역시 방에 들어왔을 때의 첫인상,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온도, 향기,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 그리고 하나하나의 가구와 소품,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멋진 방이 완성됩니다. 여긴 준공 8년으로 비교적 새 유닛이지만 프리빌드 신축처럼 최신식은 아닙니다. 데코레이션을 안 하면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죠. 물론 신축 최신 콘도가 좋지만 덜 눈에 띄는 구형 콘도도 애정을 담아 손보면 점점 좋아지고 애착이 생기는 공간이 됩니다. 저에게 콘도는 사는 곳이라기보다 애정을 쏟아 키우고 즐기는 것, 음미하는 대상입니다. 일종의 취미랄까요? 기호품 같은 그런 느낌. 어떤 의미에선 하나의 컬렉션이죠. 형태 있는 것은 언젠가 낡지만 중고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연마되는 이미지입니다. 멋지게 말하면 빈티지죠. 왠지 그렇게 매력이 더해지는 느낌입니다. 우리 삶도 같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빛을 잃는 삶보다 자신을 갈고 닦아 더 사랑받고 더 빛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상의 태도와 방식이 바로 삶의 묘미이자 매력일 테죠.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이 환경, 이 모든 것과 상호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며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이렇게 멋진 좀티앤 비치 앞에 훌륭한 콘도 에라스, 확실치는 않지만 약 13평이었던가요? 원 베드룸을 리모델링 데코레이션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아직 발전 중이라 앞으로 더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파타야에서 콘도를 구입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데코를 해보고 싶다고 느끼신다면 공식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기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직 데코한 방이 적지만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마침 지금 신축 풀빌라 프로젝트에도 조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점점 완성되어가는 과정은 정말 즐겁죠. 파타야에서 콘도, 부동산을 사고 싶거나 파타야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겁니다. 꼭 여러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카톡으로 유튜브에서는 공유할 수 없는 부동산 정보나 매물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니 편하게 연락주세요.